인간관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만 만나면 한없이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괜히 열등감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서 빨리 헤어지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허세가 가득한 사람을 만나면 이런 느낌이 자주 들게 돼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굳이 우리 주변에 둘 필요 없는 허세만 가득한 사람이 자주 하는 행동, 특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허세 가득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부풀리는 행동을 반복하거든요.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처음으로 이론화한 개념으로 우월성 추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과 마주하는 걸, 직면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외적으로 더 우월한 모습을 일부러 연출한다고 봤거든요.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러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실제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에 괴리감이 존재할 때 진정한 삶의 성취감을 찾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실제 자아가 약하고 이상적 자아가 너무 우월하기 때문에 그 갭 차이를, 이 간극을 메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리치료는 이 괴리를 줄이고 자신이 결점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심리치료를 받기 전까지 스스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굉장히 조작적인 전략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열등감 가득한 사람들이 외로움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스스로 중요하게 보이려고 하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7가지 전략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런 특징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내면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약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그런다면 내가 내면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내면을 채우려는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허세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의 행동 특징 첫 번째입니다. 바쁜 척 연기한다. 이 사람들은요, 항상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요, 자기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를 자주 보거나 휴대폰을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혹은 빠르게 걷고 끊임없이 일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마치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직업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사회적 위치가 높을수록, 직업적인 위치가 좋을수록 시간 관리를 자기를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상황에서는 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척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사회적인 지위가 낮거나 혹은 허세로 자기를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허세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행동 특징 두 번째입니다. 평범한 일에 거창한 이름을 붙인다.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이나 약속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이름을 붙여서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간단한 모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사회회의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중요한 컨퍼런스가 있어, 혹은 컨퍼런스 콜이 있어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미지를 주려고 일부러 거창한 이름들을 붙이는 거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명품을 구입하는 게 일상적인 사람한테는 명품은 그냥 가방 그리고 옷에 불과해요.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명품을 사면 꼭 사진 찍어서 SNS에다 올려서 자랑하는 거 아시죠? 왜?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니까. 매일 여행을 가고 매일 골프를 치러 다니는 사람한테 이 여행과 골프는 일상이라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잘 안 찍어요. 근데 가끔 큰맘 먹고 골프 치러 가고 가끔 큰맘 먹고 여행 가시는 분들이 꼭 SNS에다 자랑하고 친구한테 막 여기저기 동네방네 자랑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꼭 평범한 이름에 거창한 이름을 붙이시는 분들, 굉장히 속이 비어있는 허세 가득하신 분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허세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의 행동 특징 세 번째입니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걱정이 많은 척을 한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보이기 위해서 항상 걱정하거나
막 고민하는 것처럼 이런 태도를 막 유지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얼굴을 찡그리고 있거나 눈을 막 이렇게 가늘게 뜨고,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고민이 많은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로 자기가 중요한 척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관소화해서 문제 해결을 굉장히 쉽게 풀어나가요.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그 심각한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해결하려고 여러 시도를 하다가 망치기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항상 머리가 지끈거려서 항상 인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표정을 자주 짓지 않고요. 그리고 걱정을 아주 많이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는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 허세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의 행동 특징 4번째입니다. 자동응답 메시지를 과하게 활용한다. 이메일 자동응답 메시지를 활용하거나 전화가 오면 문자 메시지로 바쁩니다, 바쁩니다, 바쁩니다를 매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를 간접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메일 양이 너무 많아서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설정하거나 제 비서한테 연락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구를 넣기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자기가 사회적 위치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내 연락처를 상대방이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비서 연락처를 알거나 사무실 연락처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적 위치가 높을수록 나의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맞추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엄청 바쁜 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전략적으로 바쁜 척을 하기는 하지만 매번 바빠요, 매번 연락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쁜 시기가 있으면 이 시기는 조금 바빠서 연락이 좀 힘듭니다라고 그 시기만 올려놓는다는 것, 이걸 기억하세요. 허세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행동 특징 5번째입니다. 항상 늦게 도착한다. 약속 장소에 항상 늦게 나타나는 것도 이렇게 허세 가득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이런 행동은 상대방이 기다리게 함으로써 나를 중요하게 만드는, 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한 지위에 서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늦게 도착하지 않아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요. 그리고 비서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스케줄링을 하기 때문에 늦게 도착하지 않겠죠. 그래서 허세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자주 늦게 도착한다는 것, 이것도 전략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허세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행동 특징 6번째입니다. 소셜미디어 SNS에서 자기의 성과를 과장한다. 사실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에서 자기를 굉장히 과장하는데 능숙하거든요. 실제로 승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급을 높게 표현하거나 과거에 아주 작은 사소한 성과를 거창하게 표현한다거나, 그리고 항상 중요한 일을 하는 척 사진을 올리고 자기가 바쁜 회의와 출장으로 가득하다라는 거를 자꾸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전략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아침에 회의 끝나고 회의 끝하고 사진을 찍는데요, 중요한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진으로 남길 이유가 없죠. 이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허세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행동 특징 7번째입니다. 자신이 방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척 한다. 지식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더 과장된 태도로 보여요. 실제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서고, 그리고 내가 다 해봤는데요, 제가 그거 다 알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상대방 무시 전략을 써요. 근데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굳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사실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허세로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 뒤에 굉장히 깊은 고독감, 그리고 자기의 불만족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하고 현실하고 괴리감이 크기 때문이죠. 이렇게 허세가 심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자꾸 돌려 깔려고 하고 낮추려고
아니라고 하고 무시하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기분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안쓰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작고 보여줄 게 없고, 그리고 무언가가 없으면 이렇게 연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물론 상대방의 허세 때문에 시간 낭비같이 느껴진다거나 에너지가 쓸데없이 소모된다고 생각이 들면 거리 두는 게 낫죠. 열등감을 극복하고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진짜 나의 실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동들의 패턴들을 보면서 혹시 나는 이렇게 허세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이 텅 빈 이 강정처럼 사는 건 아닌가, 텅 빈 깡통처럼 사는 건 아닌가, 우리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